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야광나무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왜 그 이름이 야광일까? 과연 야광이긴 한 걸까?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야광이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현상이거나 그런 물체를 말하지요. 반딧불이처럼 몸에 발광물질과 산화효소가 있다거나 자기 몸 밖에 빛을 흡수한 뒤 그 빛이 없어진 다음에도 일정 시간 빛을 낼 수 있다거나 또는 가능한 화학적인 매개가 있을 때면 발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광나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늦은 봄 잎을 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순백의 꽃무리가 나무 전체를 가득 덮고 있을 즈음이면 겨울밤을 밝히는 하얀 눈처럼 꽃송이 송이마다 희미한 별빛이나 달빛마저도 자신의 꽃잎으로 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아련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겨울이면 눈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중국 진나라 차이윤이라는 사람의 형설지공이라는 고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새하얗게 핀 꽃이 밤에 빛을 발하는 것 같아 하거나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야광조와 같은 나무라고 해서 야광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옛 문헌에서는 야광이라는 식물의 명칭에 해당되는 한자어를 찾을 수가 없다지요. 그보다는 지금의 야광나무와 형태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나무들을 지칭할 때 아가참외, 즉 아기처럼 작은 열매를 뜻하는 아가위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아가위가 마침내 야광처럼 들리게 변하면서 야광나무라는 이름이 탄생하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빛을 내는 꽃이어서 야광이 아니라 아기처럼 아주 작은 열매가 달림으로 그런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최세진이 1527년 발간한 훈몽자해에서도 아가외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1820년에 발간된 물명고에서도 아가외란 표기가 등장한답니다. 야광나무가 많이 자생하였던 북한의 방언에서도 야광나무는 아가위나무, 아급배나무, 돌배나무, 동배나무 등 여러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문헌에서는 산사나무나 털야광나무 등도 아가위나무로 불렸다고 하며 지금의 산사나무를 아가위나무로 평안북도 사투리였던 야광나무를 독립된 나무 이름으로 내세운 것도 이 무렵입니다. 야광나무가 돌배나무와 같은 식물로 등재된 적도 있었지만 이후 돌배나무를 다른 속명으로 분리시키면서 야광나무만이 지금의 국명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야광나무와 발음에서 아주 헷갈리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광나무입니다. 함경도 방언이었다는 이 나무의 어원도 아가위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렇듯 아가에는 우리나라 옛 문헌에서부터 비슷한 여러 나무들의 공통된 이름으로 사용되었기에 밤에 빛난다는 상상적 추리로부터 얻어진 듯한 야광보다는 아가이로부터 아광 또는 야광으로 변했을 것이란 어원에 따른 추정이 설득력 있어도 보입니다. 물론 아가이에서 야광나무로의 변천 과정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야광나무의 속명은 라틴어로 사과나무를 의미하는 말루스인데 고대 그리스 멜론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종소명은 바카타로 라틴어로는 작은 열매라거나 둥근 과일을 뜻한답니다. 그러므로 학명은 둥글고 작은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쯤의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말루스 속에는 대략 32종 이상이 있으며 국가표준식물 목록에는 현재 야광나무 외에도 아급배나무, 개아급배나무, 이노리나무, 털야광나무 등 자생종이 5종, 능금나무, 사과나무, 꽃사과나무 등 재배종으로 14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야광나무는 사과나무 속의 대부분의 나무가 그러하듯이 북반부의 온대지방, 특히 중국의 동북부, 극동 러시아, 네팔, 몽고, 일본 등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부 이북의 산지나 그 계곡 부근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야광나무가 자라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성왕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자생지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야광나무는 추위에 강하며 배수가 좋고 습기가 많은 토양이면은 크게 비옥하지 않더라도 6m 이상으로 자랍니다. 사과나무 속 중에서는 키가 크고 공해와 병충해에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공통되는 사과나무나 능금나무 등의 실험 육종이나 속내 종의 접종용으로도 쓰이는데 양수이므로 그늘에서 견디는 힘은 약합니다. 갈잎 작은 키나무인 야광나무의 회갈색의 껍질은 나이가 들면서 세로로 불규칙하게 조각조각 갈라져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긋나는 타원형의 잎은 끝이 뾰족한데 가장자리는 얕고 날카로운 톱니가 빼곡하며 긴 잎자루가 달립니다. 4 내지 6월이면 짧은 가지에 우산이 펼쳐지듯 장미과 특유의 5장의 꽃잎을 가진 향긋한 흰꽃이 4개 내지 6개씩 모여 피어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벚꽃이라도 핀 듯 화사합니다. 9, 10월에 주로 붉은색의 동그랗고 작은 열매가 달리며 열매엔 꽃받침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연두색 새잎이 돋는 봄까지 꽃자루가 길었듯이 긴 열매자루에는 쪼그라든 금포도 모양으로 검게 변한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야광나무는 여러모로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주로 지리산 이북의 산지나 물가에 사는 틀 야광나무는 잎 뒷면과 잎자루의 털이 끝까지 남아 있으므로 있다가 없어지는 야광나무와는 다릅니다. 대개 중부의 나무의 깊은 산 양지바라고 습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아급의 나무는 야광나무보다도 열매가 약간 작은 편인데 열매의 크기가 작은 배나무라고 생각하여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잎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와 함께 흔히 해까지 잎이 3개 내지 5개 갈래로 깊이 파이며 턱잎이 길게 나오므로 야광나무와는 구별이 됩니다. 개아급의 나무는 좀아급의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중국의 원산지라는 설도 있으나 제주에서도 보이고 사과나무에 접을 붙이는 대목으로도 사용합니다. 잎은 아급의 나무와 비슷하나 꽃봉오리가 붉은색이고 열매의 지름이 아급의 나무의 2배 정도는 되며 아급의 나무와는 달리 흔히 열매의 영구 꽃받침이 남습니다. 한때 사과나무 속으로 분류되었으나 가지에 가시가 없는 이노리나무는 강원 이북의 높은 산에서 자생하며 3 내지 5m 정도로 자랍니다. 잎의 가운데 부분이 아급의 나무처럼 세 갈래지고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는데 한국 특산식물로 자생지나 개체수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보호가 필요한 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광나무는 페놀 화합물의 함유량이 높아 항산화, 항균, 항암, 항노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줄기를 임금목, 뿌리는 임금근, 열매는 임금이라고 하여 심장병, 두통, 당뇨, 불면증, 간질환 이뇨제로도 쓰인다고 하지.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열매는 새들에게 좋은 겨울 양식이 됩니다. 녹음수로서, 고온이나 정원수로서 풍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드는 데도 적합하고 목재는 가구재로, 껍질은 염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담한 키에 줄기에서 이리저리 뻗어난 수많은 가지가 아치형을 만들며 봄이면 상큼한 초록의 잎과 눈처럼 희고 향기로우며 풍성한 꽃이 달리고 가을이면 옹기종기 붙은 빨간 열매가 눈부신 이 나무는 여기저기서 관상수로도 많이 심어졌답니다. 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이유는 백색광의 잎이 표면에 닿았을 때 자신의 고유한 색깔인 초록을 제외한 나머지 색들을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빛을 차단하면 검정이 되고 하나하나의 빛이 합해지면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되지요. 흰색은 모든 색을 반사하여 얻는 색이기도 하며 모든 빛을 합하여 얻는 색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을 비추는 눈부신 하얀 꽃잎을 가진 야광나무는 어두움을 삼키고 모든 빛을 토해낸 결과로 밤의 어두움을 밝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움은 흡수하고 빛은 내어놓을 때 우리는 모든 이에게 빛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나무를 보면서 야광나무를 닮은 삶을 꿈꾸어 봅니다. 모든 어두움을 삼켰으라도 모든 이에게 빛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할까요?